아파트 싸게 사서 비싸게 다시 파는 아싸리판 TV입니다. 본 채널은 저의 개인 투자를 위해 부동산 데이터를 분석하여 아파트 매수 타이밍에 활용하려고 공부한 내용이며 각 지역에서 매수를 고려하는 분들이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구리시의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 준비했고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 준비한 영상의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파트의 실질적인 가치라고 하는 전세지수가 전국 3위 경기도 2위로 폭등 중이며 원인은 입주 물량 부족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둘째, 매매지수가 전국 43위 경기도 7위로 상급지, 중급지 대장단지는 매매가를 회복해가고 있지만 매매지수 상승률이 0.05%로 낮다는 의미는 정고점 대비 회복을 못한 단지가 있어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셋째, 구리시의 월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을 초과시에 어김없이 매매가가 상승함에 따라 차후엔 월 거래량 값으로 매매가를 예측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넷째, 충분한 전세지수 상승은 항상 매매지수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구리시는 매매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입니다. 언급해드린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자, 따라오세요. 슈! 구리시는 입지적으로 서울 생활권에 딱 들어맞습니다. 왼쪽으로는 노원, 중랑, 광진과 맞닿아 있고 남쪽엔 한강을 건너 강동, 하남이 있으며 동쪽으론 남양주와 인접해 있죠. 8호선 별내선을 타면 잠실까지는 20분, 삼성역까지도 30분 이내로 접근 가능하니 사실상 서울 옆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리시의 부동산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대장단지의 가격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장단지의 매매가 흐름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동산 데이터는 통상 한 달 이상 지연되어 발표되므로 지역의 대장단지가 먼저 상승 신호를 보이며 시장의 변화를 선행적으로 알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장단지의 흐름을 확인하는 단지 선정은 2021년 폭등기와 2023년 폭락기에서 이 단지의 가격이 어떻게 반응하였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 5년 전후의 단지의 33평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제가 선정한 구리시의 상급지는 인창동 이편한 세상 어반포레입니다. 2020년 8월에 632세대로 완공된 이 단지의 33평의 가격 변동을 보면 21년 9월에 11.6억 정고점을 찍은 후 23년 5월 22% 급락한 9억의 거래 후 25년 3월 현재 10.2억에 거래되어 전저점 대비 1.2억 13% 반등하였으며 22년 정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4억 마이너스 12% 하락한 상태입니다. 현재 중층 이상 매물은 10.4억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선택한 입주 10년 내외 중급지 대표 단지는 2016년 5월에 1075세대로 완공된 갈매동 한라비발디 33평이며 21년 9월에 8.48억 정고점, 22년 12월 5.8억으로 급락 후 반등하여 25년 3월 현재는 7.3억으로 1.5억 상승했습니다. 22년 12월 전저점 대비 1.5억 상승, 상승률 26%이며 22년 정고점 대비 마이너스 1.2억 하락률 마이너스 14%로 현재 A타임 매물은 7.2억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지역의 상승 하락을 지수로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봤듯이 대장단지와 중급지는 벌써 상승하고 있는데 25년 4월 기준 KB지수에서 매매가의 상승이 0.05%로 낮다는 것은 아직 매매가 회복이 적은 단지들이 구리시 내에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자료를 준비하면서 정고점 대비 25%까지 하락한 단지들을 추렸지만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이번 편에서는 부동산 흐름만 짚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하락률이 높은 단지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구리시의 매매지수입니다. 최근 3개월 기준 매매지수는 25년 1월 마이너스 0.2%, 2월 0.04%, 3월 0.05%이며 전국 순위는 185개 지역 중 25년 1월 137위, 2월 30위, 3월 전국 43위, 경기도 기준은 23개 지역 중 7위의 상승률을 가집니다. 경기 구리시의 전세지수도 볼까요? 최근 3개월 기준 25년 1월 0.74%, 2월 0.76%, 3월 0.93%, 전국 순위는 25년 1월 4위, 2월 2위, 3월 전국 3위, 경기도 23개 지역 중 2위로 전세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구리시를 이번 리뷰 지역으로 뽑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전세지수와 매매지수의 흐름을 보고 부동산 상승과 하락을 파악하는데요. 자료에서처럼 빨간색 그래프의 전세가의 상승은 반드시 파란색의 매매가의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죠. 경기도 구리시의 전세지수의 변동으로 매매가의 상승을 예측해도 되는지 기존의 데이터 이력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아실앱에서 가져온 경기도 구리시의 지난 20년간의 매매지수와 전세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의 2014년에서 2019년 기간의 상승장을 보면 전세지수는 2006년부터 선행으로 기울기가 플러스로 가고, 이번 그래프의 매매지수는 2014년까지 기울기가 마이너스를 유지하다가 2014년에서야 플러스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상승장에서도 주황색이 전세지수 기울기가 플러스가 될 때 매매지수는 급등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세지수가 선행으로 올라간 이후 특정 시간이 지나면 매매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전세지수와 매매지수의 관계만 잘 보더라도 부동산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2025년 4월 현재는 어떨까요? 주황색의 전세지수 기울기가 플러스로 우상향하고 있죠. 그럼 매매가는 어떻게 될까요? 곧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전세지수가 급상승한다는 의미는 이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은 상태, 또는 입주량이 적어 전세 매물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전세 매물 부족으로 인해 전세 대기자들끼리 경쟁에 의해서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전세가의 상승을 만든 원인을 찾기 위해서 구리시 최근 입주 현황을 보겠습니다. 구리시의 입주량은 23년도에 375세대, 24년도 565세대로 적정 수요 908세대 대비 공급량 부족 상태이며 25년 입주 물량은 없어 공급 부족 상태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적정 수요인 908세대보다 입주량이 적은 이유에 의해서 미분양 세대수도 없으며 현재 전세가가 급등 중인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의 거래량 데이터입니다. 최근 3개월 거래량은 24년 12월 65세대, 25년 1월 69세대, 2월 95세대로 평균 103세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평균 이하에서는 매매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그런지? 제가 관리하는 구리시 거래량과 매매지수 간 데이터로 확인해 봅시다. 이 그래프는 구리시의 거래량에 따른 최근 8년간 매매지수 변동의 그래프입니다. 평균 거래량 103세대를 초과한 시기는 2018년부터 21년 10월까지 시기이며 그 구간에서 매매지수가 급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21년 11월부터는 월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 밑으로 유지 중으로 금리 인하 시기가 맞물려 23년 1월부터는 급락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4년 중순에도 4개월 동안 평균 거래량을 초과한 시기에 매매지수는 어김없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죠. 향후 구리시의 매매가 상승은 월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매월 거래량을 모니터링하여 매수 타이밍을 고려해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 드립니다. 투자에서 항상 그렇듯 부동산 매매지수로 지역의 상승이 확인되었다면 이미 현장은 불장을 넘어섰고 아파트 소유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받아줄 호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매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이 시점에 대장의 매매가 변동 및 다양한 부동산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은 흐름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되며 대세 상승이 오기 전에 선진입을 해야 잃지 않는 투자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 아싸리판TV와 함께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해주는 게 인지상정이죠? 아직도 구독 안 했나요?